식사 직후 커피 철분 흡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끊지 말고 시간을 바꾸세요. 오늘 7분, 속 편하고 밤에 잘 자는 커피 루틴을 완성합니다. 특히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신 분, 밤마다 속쓰림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실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점심 후 75분 규칙으로 철분 흡수를 정상화하는 법. 둘째, 오후 2시 이후 디카페인 전환으로 밤잠을 되찾는 법입니다. 저는 30년간 식생활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연구해온 박사 김태윤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식습관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커피였어요.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마시자니 몸이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끊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커피를 끊지 않습니다. 시간, 양, 조합만 바꿉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 끝에 바로 쓸 수 있는 커피 규칙 체크리스트 PDF와 점심 후 75분 알림 템플릿을 댓글 고정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75분 규칙을 놓치게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시나요? 제가 최근에 만난 62세 서진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서진 씨는 회사에서 식사 후 커피가 완전히 루틴이 되신 분이에요. 점심을 허겁지겁 먹고 바로 카페로 향하시죠. 부장님과 동료들 사이에서 커피는 일종의 신호이자 작은 휴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심장이 미세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대요. 밤에는 눕기가 무서울 정도로 잠이 안 왔고요. 분명 카페인을 끊지는 않았는데도 예전처럼 개운한 각성은 줄고 불편함만 자꾸 늘어났어요. 건강검진에서는 경계성 빈혈 소견이 나왔고 골밀도도 살짝 감소했으며 의식도 역류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커피를 끊으라고 했지만 서진 씨에게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동료들과의 연결이고 하루 중 유일한 작은 위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진 씨를 상담하면서 발견한 건 문제가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였다는 겁니다. 서진 씨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전에는 점심 직후 바로 라떼를 마셨어요. 후에는 점심 후 75분 뒤에 블랙커피나 디카페인으로 바꿨습니다. 단 하나만 바꿨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 속 폴리페놀과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영양학회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마시는 커피가 비엠철 흡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차와 식단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철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거기다 우유와 크림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라떼가 식후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었죠. 산도가 높은 원두를 공복에 들이켜니 속쓰림이 심해지는 건 당연했고 오후 늦은 시간에 한 잔은 밤 11시에 수면 압력을 완전히 밀어내 버렸어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9시까지 여러분의 몸속에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서진 씨는 철분제와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늘 약 먹고 커피 마셔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셨대요. 정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을 옮기고 조합을 바꾸고 잔수를 조절하는 것. 예를 들어 철분제 복용 전후 2시간은 커피를 완전히 피하고 점심 직후 대신 아침 식후 60분에서 90분 사이 또는 오전 활동 직전으로 시간을 당겨서 마시는 거예요. 오후에는 하프 카페인이나 디카페인으로 전환하고 라떼가 당길 때는 시럽을 빼고 다크초콜릿 85%짜리 한 조각을 곁들이며 포만감을 돕는 아몬드 몇 알로 간식을 대체하는 거죠. 로스팅은 미디엄에서 다크로 바꾸고 추출은 산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하며 컵 사이즈는 숏으로 작게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런 작은 조정들이 일주일을 지나 한 달이 되니까 서진 씨의 속쓰림은 확실히 줄었고 오후 졸음도 덜했으며 밤잠이 다시 깊어졌어요.
커피를 끊지 않고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는 법, 오늘 그 실전 안내서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영상 끝에 나올 5가지 체크리스트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과 지켜야 할 시간 규칙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커피의 조합이에요. 시금치, 소고기, 달걀 같은 철분 식품을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 속 탄닌과 폴리페놀이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식사 직후 커피 섭취가 비엠철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개인차와 식단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철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 생리 중이신 분, 임신 중이신 분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철분제를 드시면서도 식후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빈혈 수치가 계속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철분제 복용 전후 2시간은 커피를 완전히 피하도록 했더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철분이 많은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90분에서 120분 후에 커피를 드세요. 철분제를 드신다면 복용 2시간 전후로는 물만 드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녹차, 홍차도 탄닌이 많아서 같은 영향이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철분제 드시는 시간과 커피 마시는 시간을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두 번째는 유제품과 고지방 식사 직후의 커피입니다. 치즈, 버터, 크림이 많이 들어간 식사를 하신 직후에 라떼를 마시면 위 내부 압력이 올라가고 소화 시간이 길어져서 역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대한소화기학회 자료를 보면 고지방식과 카페인의 조합이 하부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순희님은 점심에 크림 파스타를 드시고 바로 카페라떼를 마셨는데 오후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왔어요. 식사 내용을 가볍게 바꾸고 커피는 75분 후로 미뤘더니 증상이 확 줄었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지방 식사를 하셨다면 커피는 최소 90분 후로 미루세요. 라떼 대신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시고 크림과 시럽은 빼세요. 주의하실 점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공복 커피도 절대 안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점심 메뉴가 고지방이었다면 커피는 몇 시에 드실 건가요? 세 번째는 약물과 커피의 조합입니다. 특히 갑상선약, 골다공증약, 철분제, 일부 항생제는 커피와 함께 드시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제는 커피와 함께 복용 시 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제가 만난 70세 최동욱님은 갑상선약을 아침에 드시고 바로 커피를 마셨는데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용량을 계속 올려야 했어요.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물만 드시도록 했더니 약효가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약 복용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아침 약을 드신다면 기상 직후 물과 함께 드시고 2시간 후에 아침 식사, 그 후 60분에서 90분 뒤에 커피를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혈압약, 당뇨약도 카페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과 커피 시간, 오늘 바로 점검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핵심만 챙기고 가실게요. 점심 후 75분, 오후 2시 이후 디카, 라떼 대신 블랙 플러스 시나몬.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크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다크초콜릿 말이에요. 이 초콜릿 속에는 카카오 폴리페놀, 특히 플라바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관 내피 기능을 돕고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게다가 설탕이 적어서 혈당 변동도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유럽심장학회 2021년 연구를 보면 고카카오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카페인에 비해 각성 효과는 온화하고요. 제가 만난 67세 김정혜님은 오후마다 커피가 당기셨는데 커피와 함께 다크 초콜릿 한 조각 그러니까 5g에서 10g 정도를 드셨어요. 그랬더니 만족감도 생기고 간식 욕구도 자연스럽게 조절되더래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85% 이상 제품을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 천천히 입에서 녹여 먹는 거예요. 시럽 듬뿍 들어간 디저트 대신 이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크초콜릿에도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 소량 들어있어서 야간에 너무 많이 드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 10g에서 20g 이내로 드세요. 그리고 견과류나 우유가 들어간 제품이라면 알레르기 원재료를 꼭 확인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떼가 당길 때 초콜릿 한 조각으로 대체하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무염 혼합견과도 좋고요. 아몬드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완화시켜주며 간식 대체로 정말 좋아요. 미국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 식전이나 간식으로 20g에서 30g 정도 섭취했을 때 포만감이 증가하고 식후 혈당 곡선이 완만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3세 정민수님은 식사 직후 커피를 찾는 대신 아몬드 23알, 그러니까 약 28g 정도를 먼저 드시고 60분에서 90분 후에 블랙커피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속도 편하고 오후 에너지도 훨씬 안정적이더래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염, 무가당 제품을 소분해서 책상이나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오후 3시 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주의하실 점은 아몬드가 칼로리 밀도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견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식사 직후 커피 대신 아몬드 한 팩으로 포만감과 속 편안함을 먼저 확보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시나몬입니다. 우리말로 계피죠. 시나몬은 향신료인데 혈당 반응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의 단맛을 원하는 욕구를 줄여주고 풍미도 보강해줍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일부 연구에서는 식후 혈당과 인슐린 반응 개선 가능성이 제시됐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제가 만난 69세 박선영님은 라떼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시럽을 빼고 시나몬 파우더를 조금 넣으니까 단맛 의존도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블랙커피나 오트라떼 위에 시나몬을 4분의 1티스푼에서 2분의 1티스푼 정도 뿌려주세요. 꿀이나 시럽은 넣지 마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카시아 계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쿠마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가루는 소량만 사용하시고 하루 1g 이내로 드세요. 영유아나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럽 제로 펌프, 시나몬 한 꼬집으로 바꿔도 충분히 맛있을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증상별로 맞춤 커피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규칙입니다. 공복에 고산미 커피는 피하세요. 미디엄에서 다크 로스팅으로 바꾸고 콜드브루는 물과 1대1.5 비율로 희석하세요. 식후 60분에서 90분 뒤에 드시고요. 카페인이 하부 식도가 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소화기학회 권고사항을 보면 역류 증상이 있는 경우 카페인 섭취를 하루 200mg 이하로 제한하고 식후 충분한 시간 이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은 식후 90분에서 120분 후에 커피를 드세요. 로스팅은 다크로 선택하시고 콜드브루를 물과 1대2 비율로 희석해서 드세요. 온도는 미지근하게 한 번에 100ml 이하로 천천히 마시세요. 주의하실 점은 바카, 초콜릿, 토마토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함께 드시지 마세요. 증상이 심하면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역류 증상은 언제였고 그때 커피를 언제 드셨나요? 두 번째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규칙입니다.
마지막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 시간 규칙을 지키세요. 오후 2시 이후는 디카페인으로 전환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평균 5시간에서 6시간이지만 개인에 따라 8시 시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 여러분의 뇌를 깨어있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취침 6시간 전 카페인 섭취가 총 수면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실천 방법입니다. 오후 2시 이후는 무조건 디카페인으로 전환하세요. 아침 커피는 기상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점심 커피는 오후 1시 이전에 마치세요. 하루 총 카페인은 200mg 이하로 제한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디카페인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으니 밤 8시 이후는 완전히 피하세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은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어제 마지막 카페인은 몇 시였고 잠든 시간은 몇 시였나요? 세 번째는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규칙입니다. 소량 느리게 이른 시간에 드세요. 심계항진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어요. 특히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이나 평소 커피를 자주 안 드시는 분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를 보면 카페인 섭취 후 30분에서 60분 사이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크니 주의가 필요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총 카페인은 2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아메리카노 숏 사이즈 2잔 정도예요. 혈압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시고 커피 마시기 전에 물 200ml를 먼저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기간에는 카페인을 완전히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오늘 혈압 측정하셨나요? 커피 전후로 어떻게 변했나요? 네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규칙입니다. 라떼 대신 블랙 플러스 시나몬으로 바꾸세요. 간식은 아몬드 23알로 대체하세요. 블랙커피 자체는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럽과 크림이 들어간 라떼는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도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으니 혈당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라떼 대신 블랙커피나 무가당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세요. 시럽은 완전히 빼고 단맛이 필요하면 시나몬 4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식후 혈당이 안정된 90분에서 120분 후에 드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공복 커피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오늘 커피에 시럽 몇 펌프 넣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대한음료와 저녁 루틴입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카페인 없는 음료로 전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루이보스차, 보리차, 캐모마일 같은 무카페인 음료는 수분 보충과 휴식 신호를 강화시켜줍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저녁 수분 섭취가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퇴근 직후에 텀블러에 무카페인 티를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화면 보는 시간을 줄이고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세요. 루이보스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캐모마일은 진정 효과가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꿀이나 시럽을 추가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니 무가당으로 드세요. 역류가 있으신 분은 박하류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녁 첫 1시간 커피 대신 나를 진정시키는 의식을 만들면 어떨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할게요. 역류는 공복 피하고 식후 90분, 불면은 오후 2시 이후 디카, 고혈압은 소량 천천히, 당뇨는 블랙 플러스 시나몬, 저녁은 무카페인 티.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끊기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식사 직후의 습관 한 가지만 바꿔도 위는 편안해지고 밤잠은 돌아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 흡수는 계속 방해받고
빈혈과 골다공증 위험은 높아지며 속쓰림과 역류는 악화되고 오후 졸음과 밤 불면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분과 칼슘 흡수가 정상화되고 위는 편안해지며 오후 에너지는 안정되고 밤잠은 깊어집니다. 오늘 바꾸는 단 하나, 커피 시간 재배치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화면을 캡처하셔도 좋고 댓글 고정에 PDF 파일로 준비해뒀으니 저장하세요.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점심 식사 후 75분 뒤에 커피를 드세요. 아침은 식후 60분에서 90분 사이가 좋고요. 철분제나 갑상선약은 복용 전후 2시간 동안 커피를 피하세요. 두 번째, 용량입니다. 하루 총 카페인 200mg에서 300mg 이내로 제한하세요. 아메리카노 숏 사이즈 2잔에서 3잔 정도예요. 톨 사이즈를 숏 사이즈로, 더블샷을 싱글샷으로 다운사이징 하세요. 커피 마시기 전에 물 200ml를 먼저 드시고요. 세 번째, 오후 2시 이후는 디카페인입니다. 카페인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니까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밤잠을 훔칩니다. 오후 루틴을 디카 전용으로 바꾸세요. 집에서는 하프 카페인 블렌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네 번째, 로스팅과 추출입니다. 미디엄 다크 로스트를 선택하시고 콜드 브루는 물과 1:1.5에서 1:2 비율로 희석하세요. 산도가 낮은 원두가 위에 부담이 적어요. 온도는 미지근하게 한 번에 100ml 이하로 천천히 마시세요. 다섯 번째, 대안 음료입니다. 저녁에는 루이보스차, 보리차, 캐모마일로 전환하세요. 퇴근 직후 텀블러에 무카페인 티를 준비하시고 저녁 화면 시간을 줄이고 10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당신의 하루표에 커피를 다시 적어보세요. 아침은 식후 60분에서 90분, 점심은 75분 뒤, 오후 2시 이후는 디카페인으로요. 라떼가 당길 때는 시럽 대신 시나몬을 뿌리고 디저트 대신 다크초콜릿 한두 조각, 간식은 아몬드 20알로 바꿔보세요. 약 복용 전후 2시간 규칙을 지키고 작은 사이즈를 선택하며 희석과 로스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실험해보세요. 일지의 속쓰림, 오후 졸음, 수면 시간을 적고 변화의 그래프를 직접 확인하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식사 직후가 아니라 60분 후에 알람을 맞춰보세요. 그 사이에 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산책 10분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겁니다. 규칙 카드 PDF와 점심 후 75분 알림 템플릿은 댓글 고정에 있어요. 저장하고 내일 점심에 바로 써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받아가실 분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내일 점심 전에 알림으로 리마인더를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만의 커피 처방전을 더 정밀하게 다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면 패턴별, 약물 복용별, 연령대별로 맞춤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커피는 언제 가장 달콤했고 언제 가장 괴로웠나요? 그 답이 바로 당신의 해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커피 습관과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